안녕하세요. 윌리언웨어입니다. 2024년 겨울 대한민국 역사에서 뜨겁고도 무거운 주제 바로 계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엄, 전 이거 영화에서만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실에서 보게 되네요. 근현대사에 잊혀져가는 기록으로만 남을 줄 알았던 계엄이 실제로 다시 일어난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윤석열 욕 한마디 남기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하고 오늘은 그 계엄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풀어보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최대한 쉽고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계엄이 뭔가요? 일단 계엄이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간단히 말하면 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군대가 나서서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경비계엄은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내려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평소 경찰이 할 일을 군대가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계엄이 발동되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집회도 못하고 언론도 통제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무섭죠. 이런 계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동됐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기 링컨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이라든지 1972년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당시의 계엄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공통점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번엔 예외였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계엄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대표적인 걸 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계엄이 발동됐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가 첫 번째 1948년 제주 4.3 사건입니다. 해방 후에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제주도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지금은 이 사건이 국가적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고요. 당시 주민들이 느꼈을 공포감,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가족이 잡혀가고 마을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심정, 정말 상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1979년 12.6 사태가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최규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이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12.12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게 되죠. 어때요? 뭐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게 뭐 흥미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계엄이라는 게 당시 군부의 권력 다툼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요소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영화 서울의 봄 같은 게 아주 큰 흥행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큰 흥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소재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최근에도 끌었죠. 그리고 나서 19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적으로 계엄을 확대하면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면서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때부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됐습니다. 당시의 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요. 계엄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죠. 5.18 영화로는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이런 거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도 안 되는 40 몇 년 만에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개X놈은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국가적 혼란의 이유? 전혀 명분도 없고 타당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시민과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서 개헌을 저지했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단순히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파급력이 너무 컸고, 게다가 국가의 신인도까지도 많이 떨어지는 너무 많은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금 어찌 보면은 젊은 층이 계엄이라는 거를 인식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피부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많이 해학적으로 K컬처의 문화와 좀 믹스되면서 밈으로도 돌아다니면서, 이게 재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주 전 놀라웠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안타깝지만 긍정적으로 좋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계엄이라는 걸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기성세대로서 다시 한번 좀 배우는 계기가 됐고, 젊은이들의 모습, 시위하는 모습, 평화적인 모습,
밈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엄이 남긴 흔적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엄이 발동될 때마다 사람들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았어요. 실제로 언론 통제가 되고 이동 제한이 되고 그리고 무력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계엄에 대해서 뚜렷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계엄 선포가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계엄령의 발동은 단순히 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사회적인 트라우마로 남아있죠.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아직도 그날의 상처를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계엄령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깊은 아주 뼈아픈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계엄,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요? 설국열차나 감기 같은 영화에서 군대가 통제하는 장면 본 적 있으시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고 국민의 눈과 귀가 다 열려있는 시대라 은밀하게 처리하기도 어렵죠. 그런데도 영화 속 장면은 우리에게 계엄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인 같은 영화에서는 계엄 당시의 인권 침해와 심리적 공포 분위기가 정말 사실적으로 잘 나타낸 영화라서 계엄이라는 게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얼마나 많은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란 주제로 명언 같은 게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명언이라는 게 짧지만 굉장히 우리 인식 속에 강력하게 좀 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명언을 좀 좋아하는데, 이쯤에서 역사 속 명언 하나 들어볼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문장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주는데, 존 F 케네디의 말이 또 다른 게 있죠. 폭력은 폭정을 낳는다. 이런 건 우리가 계엄 같은 강력한 조치의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도 없다. 계엄령은 분명 법적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배우고 계엄 같은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가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겁내기보다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와 동시에 계엄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물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될 텐데, 계엄과 같은 강력한 조치의 역사를 볼 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도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게 지키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리더,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도자,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 평화를 우선하며 군사적 힘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게 너무 상투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그런 리더가 정말 있나? 앞으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다음 대선, 다다음 대선 누가 현재 대권 주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길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계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무겁지만 꼭 알아야 할 주제였죠. 저는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 윤석열 K